조선을 집어삼키고 중국까지 집어삼키려던 일본은 예상보다 전쟁이 길어지며 석유와 고무 같은 전쟁 필수품들이 부족해지기 시작했고, 이를 위해선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동남아시아 점령은 필수였습니다. 특히 석유 수요량의 약 80%를 미국에 의존하던 일본은 미국이 석유 수출 중단을 선언하자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하지만 동남아 지역은 이미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같은 서구 열강들의 식민지였습니다. 이들 서구 열강들을 이기기 위해 일본은 대담한 기습작전을 실행하였고, 결국 이 작전들이 대성공하며 태평양 전쟁 초반 승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1941년 12월에 진주만을 기습 공격해 미국에게 치명적인 선빵을 날렸고, 진주만 공격 며칠 후 말레이 해전에서도 콧대 높던 대영 제국 해군을 박살낸 상태였습니다. 가장 껄끄러운 상태였던 진주만의 미국 태평양 함대를 박살내고 필리핀 클라크 기지 등의 미 육군 극동공군 주력은 물론 싱가포르의 영국 육군과 대영 제국 해군의 자존심이자 막강한 함정이었던 프린스 오브 웨일즈까지 격침시켜버린 일본군은 이제 두려울 곳이 없었습니다. 거칠 것이 없던 일본은 동남아시아 점령을 위해 드디어 남방작전을 개시합니다. 일본은 수마트라섬, 발리섬, 자바섬 등을 공략하기 시작했고, 이 지역에 주둔하던 연합군은 일본군이 본격적인 상륙작전을 펴기 전에 해상에서 100여 척에 달하는 수송병력을 격파할 계획을 세웁니다. 특히 요충지인 자바섬으로 향하는 대규모 수송선단을 노리고 있었고, 일본도 이를 예상하고 막강한 호위함대를 배치합니다. 일본군은 3개의 진격로로 이동 중이었고, 이를 공격하려는 연합군도 나름 막강한 전력이었습니다. 미국 해군은 한 척의 중순양함과 4척의 구축함, 영국 해군은 한 척의 중순양함과 3척의 구축함, 네덜란드 해군은 2척의 경순양함과 2척의 구축함, 호주 해군은 한 척의 경순양함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살난 미 육군 극동공군의 항공전력을 보충하기 위해 미 해군 최초의 항공모함 랭글리와 이를 호위하는 2척의 구축함이 합류 중이었습니다. 막강해 보이는 전력이긴 했지만 연합군의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태평양과 필리핀에서 일본군에게 두들겨 맞았고, 영국도 요충지인 싱가포르가 함락당하고 말레이 해전에서 두들겨 맞았으며, 네덜란드는 본토가 이미 독일에게 점령당한 상태였습니다. 호주 역시 북부의 주요 항인 다윈이 공격받아 지원이 불가했습니다. 또한 이전에 이미 크고 작은 전투에서 피해를 입은 연합군 해군의 전투함들은 수리가 안 된 상태였고, 공군력도 전멸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연합군 함대의 사령관은 네덜란드의 카레엘 도어만 소장이었는데, 그는 영어를 할 줄 몰라 네덜란드어로 명령해야 했고, 이는 이후 신속한 지휘체계의 치명적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이들 함대는 2개의 다른 언어를 썼고 같이 훈련해본 경험도 없었습니다. 연합군과 일본군은 눈에 불을 켜고 서로를 찾고 있었는데, 운이 없게도 2월 27일 오전에 일본군 정찰기가 연합군 함정 한 척을 먼저 발견합니다. 이 불운한 함정은 P-40 전투기 32대를 싣고 급하게 달려오던 미 해군 항공모함 랭글리였습니다. 이 당시 랭글리는 본격적인 항공모함이라기보단 수상기 모함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런 공습으로 인해 갑판에 잔뜩 주기되어 있던 많은 전투기까지 이륙도 못해보고 순식간에 파괴됩니다. 발리섬에서 이륙한 일본군의 육상 공격기들은 느려터진 랭글리를 집요하게 공격했고, 결국 만신창이가 된 랭글리는 아군의 호위 구축함들에 의해 최후를 맞이합니다. 연합군 해군은 본격적인 전투 시작 전에 중요한 함정을 잃었고, 더욱 중요한 항공 전력까지 잃어버리며 제공권을 완전히 상실합니다. 한편 일본군을 발견하지 못한 연합군 함대는 수라바야로 귀향하던 중 적 발견의 소식을 듣고 반전해 해당 해역으로 향했고, 일본군도 연합군 해군을 발견해서 결국 오후 5시경 전투가 벌어집니다. 연합군 해군은 중순양함들을 전방에 앞세운 채 단종진으로 항해하고 있었고, 이는 일본군의 정찰기에 의해 관측되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45분경 수라야바 북서 약 48km 지점에서 태평양 전쟁 개전 이후 처음으로 군함 대 군함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다카기 다케오 소장이 이끄는 일본 함대는 순양함 4척과 구축함 14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일본군 함정이 약 1700m 거리에서
포탄을 발포하며 전투가 시작되었지만 서로 명중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본군은 근접전을 펼치며 어뢰를 30발 이상 발사했지만 모두 빗나가고 연합군의 공격도 명중탄이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 30분경 영국 해군 중순양함 엑서터의 기관부에 포탄이 명중했고 엑서터의 속도가 11노트까지 떨어지며 진영을 유지할 수 없게 되자 도우만 소장은 엑서터의 이탈을 명령합니다. 하지만 어이없게도 진로를 바꿔 수라바야로 향하는 엑서터의 침노로 미 해군 순양함 휴스턴과 호주 해군 경순양함 퍼스도 따라 움직입니다. 덕분에 선두에 있던 네덜란드 해군의 경순양함이자 기함인 더 라위터로만 홀로 반대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휴스턴과 퍼스는 엑서터의 급격한 변침이 도우만 소장의 전술 명령인 줄 알고 따라서 변침했던 것이었고 덕분에 함대의 대열이 깨져버리며 대혼란에 빠집니다. 황당하게도 엑서터의 이탈 명령이 휴스턴과 퍼스에는 전해지지 않았던 겁니다. 언어상 커뮤니케이션 문제와 연합군 해군 간 호흡이 맞지 않는 등 급박한 순간에 치명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맙니다. 게다가 오후 6시 45분경 네덜란드 해군 구축함 코르테니어가 어뢰의 명중에 침몰당하자 일본군 잠수함이 근처에 있는 걸로 착각한 도우만 소장은 후퇴 명령을 내렸고 함대는 대열이 흐트러진 채 전선을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합군 함대에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본 일본군 지휘관 다카기 다케오 소장은 즉시 추격을 명령합니다. 일본 해군은 수십 발의 어뢰와 함포를 쏘며 추격했지만 거리가 멀어 한 발의 명중탄도 나오지 않았고 연합군 해군은 연막을 뿌리며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이때 피탄되어 속도가 떨어진 엑서터를 엄호하기 위해 영국 해군 구축함 일렉트라, 엔카운터, 주피터가 연막을 뚫고 나와 추격하던 일본 해군을 공격했고 치열한 포격전 끝에 일렉트라가 격침됩니다. 일렉트라와 포격전을 벌인 일본 해군 구축함 아사구모 역시 기계실의 명중탄을 맞고 대파되었고 다른 구축함 미네구모와 토키치카제도 일렉트라에게 일격을 당합니다. 독일 해군 전함 비스마르크호 사냥과 말레이 해전 등 굵직한 전투를 치른 영국 해군 구축함 일렉트라는 저녁 7시 54분 바닷속으로 사라졌고 173명의 승조원 중 54명만이 살아남았으며 함장 메이 중령은 함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일렉트라가 끝까지 분전하는 동안 다른 연합군 함대는 무사히 전역을 빠져나갈 수 있었고 일본군도 어두워지며 시야가 악화되자 추격을 중지합니다. 연합군 함대는 일단 남하해 자바섬 연안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첫 전투는 어이없게 패했지만 아직 전력이 남아 있었기에 일단 전열을 재정비한 후 공격할 생각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전력이 불리하다고 판단한 도우만 소장은 일본 함대의 눈을 피해 육지를 따라 이동 후 수송선단을 직접 공격하라고 했습니다. 자바섬 연안에 이르자 연료가 부족해진 미 해군 구축함 4척은 수라바야로 돌려보냈고 나머지 함대는 성공적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합함대의 불행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